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나 싶으면 다시 얻어맞고, 그러다 또 나아지는 것 같을 때 다시금 얻어맞고, 이렇게 반복적인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참 멘탈 부여잡기도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2만 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나 싶었던 비트코인은 다시 2만 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 빠져서 다시 한번 지옥 구경을 시켜줄지, 아니면 이러다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게 될지, 이미 10월도 일주일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대체 우리가 기대하는 억토버 랠리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지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0월로 접어들면서 나름 반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의 발목을 다시 잡은 것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 연준 인사들이 돌아가면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노동시장 상황을 딱 방향성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이어지면서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교통정리가 될 계기는 한국 시간으로 10월 7일 밤 발표되는 미국 실업률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요즘 크고 작은 호재성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영국 기반의 국제결제 플랫폼 3S머니가 두바이에서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중동지역 시장 공략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구나, 이런 점만 봐도 참 반갑게 느껴지지만, 이번에 라이선스를 받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의 금융 허브이기도 하고, 리플의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총괄본부도 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런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BNB 체인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은데, 일단 핵심적인 상황은 피해 금액은 바이낸스 측의 주장으로는 1억 달러 정도, 또 이용자 자금은 안전하다, 이더리움과 팬텀 등이 해킹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도 내용입니다. 역시 보안이 생명인 시대가 분명하다라는 점 새삼 느끼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사심을 조금 더 보태서 G캐시의 미래를 조금 더 비전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참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분석들도 고만고만하고, 정보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루즈하게 느껴지는 시기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냥 며칠 확 휴가 내버릴까, 휴가 가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마음을 좀 부여잡게 되는 것은 이럴 때 괜히 멍 때리다가 후회할 일이 생기더라, 이런 것은 경험적으로 또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라 답답하고 조바심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정보들 다각도로 챙기시면서 공부의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세를 확인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를 일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루하다 못해 답답한 흐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심리적 구간인 2만 달러를 얼마나 온전하게 회복하느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23을 기록하면서 다시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큰 변동성 없이 여전히 41%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다시금 불안하게 만드는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긴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게 금리 속도 조절을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 꼽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에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내년 초까지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약간의 고통을 가져오겠지만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미래에 이걸 회복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년 전에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들이 돌아가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의 현실이고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 같은 매파적인 발언과 더불어서 IMF 역시 긴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게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의 2.9%에서 하향 조절할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에서 어느 정도 낮출 것인지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식료품 가격,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고 이건 지정학적 분열로 문제가 더 심해졌고 우리의 삶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단기적인 위험이 있지만 금리 인상과 다른 종류의 통화 긴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 뭔 이런 개소리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신흥국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인상 충격 우려를 하면서 긴축은 유지돼야 한다. 이런 방향성 어긋나는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하자면 개같은 멘트가 섞여 있다는 것도 짜증이 나고 유엔 등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 금리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한 것과도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대체 뭔 생각들을 이것들이 하고 있나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걸까 그런 생각도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실망하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분위기 자체를 어수선하게 만든 대표적인 요인으로 미국 노동시장 상황과 관련된 일련의 데이터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구인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이 노동시장 악화로 해석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안기더니 하루 뒤에는 민간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라면서 노동시장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해석되면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핵심은 한국 시간으로 10월 7일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미국의 실업률, 고용 상황이 어떻게 나올지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엄청 많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즘 리플과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같이 크고 작은 호재성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영국 기반의 국제 결제 플랫폼 3S머니가 두바이 금융 서비스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 자체적으로도 중동 지역 확장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리플 레저를 활용한 파트너사들의 노력 역시 속속 의미 있는 성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어리바리치고 멍 때리고 있는 가운데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두바이를 상징으로 하는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에서의 암호화폐 수용과 채택은 참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3S머니가 두바이에서 라이센스를 받으면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에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가는 고객의 풀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리플의 중동 북아프리카 총괄본부 역시 DIFC에 자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리플과 리플의 파트너가 한 공간 안에서 중동 확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아랍에미리트가 전 세계적으로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 해외 송금액 규모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페르시아만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리플의 비전을 다시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난 8월에는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아시아 생태계 확장의 전략적인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트랭글로가 아랍에미리트의 이 새로운 지불 결제 통로 코리더를 개설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필리핀 송금 루트, 몽골 송금 루트 이런 것들을 잇따라 확보하기도 한 곳인데 세계 곳곳에 자리한 리플의 파트너사들이 XRP 레저 위에서 이토록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재 리플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시들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BNB 체인이 해킹 공격을 당했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BNB 체인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감지돼 BSC 가동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이번 사건은 온체인 데이터에서 잠재적인 취약점이 감지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BNB 토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은 5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은 크로스체인 브릿지 BSC 토큰 허브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BNB 추가 발행이 이루어졌다. 현재 모든 검증인에게 BSC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단 이용자 자금은 안전하고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달러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에 봤던 글로벌 CEO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더 걱정되는 건 보안 이슈다. 이렇게 생각하는 CEO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인터넷 세상, 이제 도래하고 있는 블록체인 세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보안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BSC 해킹 사건을 보면서 역시 Gcash 같은 보안 프라이버시 관련 프로젝트는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Gcash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 보안 이슈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익명성 코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국내에서 죄다 상장 폐지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좀 이쪽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 차원의 관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준이 낮다 이런 점들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2만 달러 주변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서 큰 변동성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켓 애널리스트 딜런 르클레어는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60만 4천 BTC로 사상 최대치와 근접한 상황이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펀딩비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현재 상승과 하락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다. 또 3에로 캐피털과 셀시우스, 루나 등 이 시장에 숨겨졌던 레버리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이미 이 시장이 정화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소와 곰의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라는 건데 부디 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고만고만한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전해지는 소식들도 또 분석가들의 전망들도 말 그대로 고만고만한 상황입니다. 영상 제작을 고민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 평소보다 업로드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 제작 자체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